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저희가 살면서 인테리어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한 번에서 많으면 세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 보니 경험이 없으시니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보니 고향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요. 나 어디로 이사 가는데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뭐 화장실은 이렇게 하고 싶고 조명은 이렇게 하고 싶고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요즘 평당 얼마에?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평당 얼마인지는 저도 몰라요. 왜냐면 인테리어 비용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기에 따라. 그러다 보니 너가 가진 예산이 얼만데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나한테 사진을 한번 보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조언 정도만 해줄 수 있어요. 아무래도 가까이 있다 보면은 제가 직접 가서 뭐 해주거나 직접 봐주거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못 되니 이런 거 조심해라 저런 거 조심해라 이건 신경 써라 라고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된다면 업체와의 소통도 잘 안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업체를 고르는 방법, 업체한테 견적을 받는 방법, 일단 이게 인테리어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처음 하다 보면 진짜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대부분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비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견적을 넣어 본 다음에 대부분 가장 저렴한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는 게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처음에는 가장 저렴한 비용인 업체라서 진행을 했는데 뭐가 추가되고, 이거 하려면 이거가 추가돼야 되고 하다 보면 공사가 끝났을 때는 결국 제일 비싼 업체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은 그런 업체가 많진 않지만, 일단은 공사를 따기 위해서 저렴한 견적을 주고 추가하셔야 됩니다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업체한테 견적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일단은 대부분의 분들이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해서, 인테리어 실장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이걸 하고 싶고 어디 이를 고치고 싶고 도배를 하고 강마루를 깔고 화장실 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데 인테리어 견적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많이 물으시잖아요. 막 횡설수설 하시는데, 인테리어 실장님들 대부분이 일과 시간 중에는 현장에 나가 있고, 아니면 디자인을 하고 있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신경 쓰고 있느라 정신이 없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 횡설수설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인테리어 견적 문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내가 들어가는 아파트나 주택 이런 곳에 평수와 주소를 알려주고, 내가 원하는 컨셉, 뭐 거실, 화장실, 안방 그런 부분에 사진 몇 장들을 골라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사 시작을 이때 해야 되고 입주는 이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견적을 저는 이번 주까지는 받아보고 싶어요. 뭐 일주일 안에 받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면 아마 이제 일정이 끝나고 실장님들이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일과가 마무리됐을 때 조금 더 상세한 디테일한 견적을 내서 고객분들께 전달해 줄 거예요. 이렇게 견적을 받는 게, 일단 1차 견적으로 받을 때는 이렇게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받고 나서, 그리고 뭐 두세 군데만 받아보지 마시고 많으면 한 10개 정도 받아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컨택을 하는 거죠. 오프라인 미팅을 할 업체를. 그래서 오프라인 미팅을 할 업체를 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정하고 나서 한 업체를 방문해서 이제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어. 내가 가진 돈은 20만 원이야. 20만 원 안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사고 싶어.
그러면 바로 한 군데만 보고 그 옷을 사지 않으시잖아요. 여러 군데 돌아보고 뭐가 나한테 제일 잘 맞지? 라고 생각하고 입어도 보고 그렇게 결정해서 내가 제일 원하는 옷을 사시잖아요. 인테리어는 돈이 몇 천만 원인데 더 신중하게 골라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업체 한 세네 군데 컨택해 보시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업체를 정해서 오프라인 미팅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인테리어 사장님, 인테리어 업체 실장님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객님의 컨셉과 실장님이 원하는 컨셉이 어느 정도 짝짝꿍이 잘 맞아야 정말 좋은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뭘 질문했는데 사장님이 굉장히 투명스럽고 퉁퉁거려. 그러면은 그 업체랑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나중에 이제 그런 거에 주눅이 들어갖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저 실장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는 피하고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실장님들이 어떤 대답을 해주냐, 어떤 반응을 보이냐, 어떤 피드백이 오느냐, 그런 거를 잘 확인하시고 이 업체가 나랑 잘 맞겠다, 이 실장님 정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해줄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컨셉을 잘 만들어 줄 수 있겠다, 이런 업체랑 거래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업체마다 이제 이윤을 남기는 구조가 달라서 얻은 부분은 나랑 잘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나랑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랑 실장님이랑 고객분과 실장님이랑 짝짝꿍이 잘 맞고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주고 정말 정성스럽게 대답해주는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도 있죠. 뭐 어떤 견적을 남길 때 상세 견적, 정말 뭐 목공 얼마, 타일 얼마, 도배 얼마 이렇게 말고 목공에서 뭐가 얼마여서 토탈 얼마다. 그리고 타일에서는 타일 비용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 얼마 좀 상세하게 견적을 줄 수 있는 그 업체가 또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은 내가 만약에 인테리어 예산을 5천만 원을 잡았어. 그러면은 일단 그 오프라인 미팅을 하실 때 제가 가진 예산은 한 4,5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80에서 90% 정도만 예산으로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면서 추가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은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면 인테리어 진행하시면서 실장님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나 자재들, 뭐 예쁜 소품들을 소개해 주실 거고, 그렇다 보면 고객분들도 점점 인테리어 진행하면서 눈이 높아지시거든요. 그러면은 실장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조금 무리해서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 인테리어 한번 하면 오래 살 집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쁘게 하고 싶거든. 그리고 점점 욕심이 나거든. 집이 이뻐지는 걸 보니까. 그렇다 보니 분명히 한 90%는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그 돈은 남겨놓고 인테리어 실장님한테 이 정도의 견적이 내가 쓸 수 있는 견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업체 고를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실장님이랑 나랑 짝짝꿍도 잘 맞고 컨셉도 잘 이해해줘. 그리고 공사 견적서도 보니 디테일하게 상세 견적이 잘 나와 있어. 근데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려면은 50% 이상 한 번에 60%, 70%, 80% 이렇게 달래. 그런 업체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인테리어를 진행하실 때 계약금 10%, 착수금 20%, 중도금 50%, 그리고 마지막엔 잔금 20% 이렇게 받는 업체들이 거의 한 그 정도 수준으로 받는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한 번에 왕창 달라는 업체는 좀 위험합니다. 그런 업체는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조금 태도가 변할 수도 있고, 사람 마음이 그래요. 돈을 미리 다 받아버리면은 뭔가 하기 싫어지거든.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달라는 업체는 꼭 피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잔금 20%는 이제 공사 업체에서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잔금 20% 주세요 할 때 바로 주시 마시고 일단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뭐가 하자가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게 잘못된 게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잔금을 주세요. 왜냐면 잔금을 이제 받고 나면 그 후 AS를 안 해주진 않겠지만 그 대차가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금은 이제 내가 AS 받을 것들 다 받고 나서 잔금을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공사 기간 설정하는 거예요. 공사 기간이 이제 고객님도 이제 계획을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나 언제 입주해야지? 근데 그 공사 기간이 만약에 늘어지게 되면은 가실 데가 없잖아요. 지금 빼줘야 되고,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빼줘야 되고, 새로 들어갈 때는 공사가 안 끝났고. 그러니까 실장님들이랑 얘기하실 때는 나 언제 꼭 들어가야 돼요 라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공사를 딱 맞춰 주셔야 돼요, 이렇게 꼭 얘기하셔야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공사가 이때 안 끝나면 혹시 어떤 대처를 해 주실 건가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공사 끝나는 기간을 한 입주 날짜를 공사 끝나고 나서 한 2, 3일은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마감할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고객분들이 이사를 집으로 들어오시면은 AS 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업체에서 AS를 조금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 언제까지 얘기하고 입주를 한 2, 3일 정도 여유를 줘서 마지막에 내가 한번 집에 가보실 거잖아요. 가보시고 하자 같은 걸 확인하고 제가 입주를 조금 2, 3일 미룰 테니 하자를 다 보수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조금 더 좋게, 기분 좋게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입주 전까지 지금 하자 있는 것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기분 좋게 AS를 처리해 줄 거고 더 깔끔하게 AS 처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사 중에 꼭 한 번씩 가서 이제 실장님이랑 미팅할 때 나 어떤 자재를 쓰겠다 리스트를 다 업 하잖아요. 뭐 욕실 기구는 어떤 걸 쓸 거고, 주방 싱크나 뭐 수전 어떤 걸 쓸 거다, 이렇게 다 이제 만들거든요, 마감재 리스트라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가셔갖고 그게 잘 쓰여지고 있나, 내가 픽한 뭐 용품들이나 자재들이 잘 쓰여지고 있나, 이런 것도 중간중간 한번 가서 꼭 확인하고 실장님 이거는 제가 선택한 자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한 번씩 얘기해 주셔야지 이제 실장님들이나 인테리어 업체들도 고객분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꼼꼼하구나 하면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한 번 더 신경 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공사 중에도 한 번씩 가서 이렇게 현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가전이랑 가구를 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 가구가 들어갈 자리 어디, 뭐 내가 기존에 쓰던 가구나 전자제품은 어디, 뭐 새로 구매할 건 어디, 그 사이즈에 맞춰서 디자인하는 경우도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공사가 끝나고 났는데 만약에 냉장고 장을 900을 짜놨어. 근데 내가 하려다 보니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냉장고를 조금 더 작은 걸 샀어. 그러면은 그만큼 보기 싫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계획을 뭐 갑자기 인테리어 하겠다 하고 2, 3일 안에 바로 인테리어 들어가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좀 길게 두시고 어떤 가전을 사야겠다, 예산을 확실하게 짜시고 이런 가전을 쓸 거고, 그리고 기존 가전을 갖고 갈 거는 뭐고, 난 새로운 가구를 쓸 게 뭐고, 그런 걸 정하셔서 그런 것까지 미팅하실 때 인테리어 업체에다가 주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깔끔한 마감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 다 참고하셔가지고 인테리어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정보를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계속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 하다 보니 횡설수설하고 뭔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점점 나아질 거니까, 그리고 점점 좋은 정보를 드리고 꿀팁을 드릴 테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올라오는 것마다 인테리어 계획하실 때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